하이파이 매니아에서 소노스 파베로 올 2024년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어필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분당 동천역으로 오시면은 이 소노스 파베로랑 매켄토시랑 매칭된 네, 소리를 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스피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명품 스피커. 정말 뭐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스피커.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대표할 만한 그런 스피커인 소노스 파베르 스피커를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도 미디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신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스피커는 소노스 파베르 스피커 중에서 오마주 시리즈. 네네. 오마주 시리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소노스 파베르 중에서 가장 그 대표할 만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마주 시리즈 중에서 세라피노 G2 스피커를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고 네. 고급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스피커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디신님은 소노스 파베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소노스 파베르 생각나는 게 예. 잘 모를 때, 예. 2000년 초 뭐 이럴 때, 예. 그 과르네리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과르네리 오마주라는 게 있었어요. 과르넬리 오마주. 예. 과르네리 예. 오마주. 그래서 대리석 스탠드가 이렇게 대리석이고 약간 기울어져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일종의 북쉘프죠. 그래서 이게 뭐 통으로 붙어 있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 멋있는 북쉘프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 과르네리라는 이름을 그때 잘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 과르네리가 예. 그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방의 그 유명한 예. 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든지 뭐 주세페 가르네리 이런 그 바이올린 제작자의 이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 당시에 그 과르넬리 오마주 스피커에 대한 존재감은 상당했었죠. 엄청 멋있었죠. 생긴 것도 멋있고. 지금까지 물론 이어져 오고 있지만 네네. 정말 그 이탈리아 그 장인 기술을 총 집합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고요. 네. 뭐 외형도 그렇지만은 그 내용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들 있잖아요. 유닛의 레벨이라든지 유닛의 그 가치들도 상당히 뛰어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저도.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거는 뭐 현악에는 이만한 스피커가 없다. 예. 기존이다. 뭐 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예. 실제 그걸로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든지 이걸 들어보면 예. 오 독특한 그 바이올린의 그 질감하고 예. 그 사운드 느낌이 독특하게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그 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온갖 예. 그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명품 뭐 여러 가지 제품도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악기도 엄청난 명품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안 게 뭐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뭐 예. 이런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명품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만든 스피커니까 뭐 굉장히 존재감이 이건 엄청 비싸겠네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피커 이름 자체가 멋있잖아요. 현소리는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탈리아 그 현악기 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많죠. 이름을 따가지고 네. 소노스 파베르에서 이렇게 제품마다 모델명을 이렇게 네. 정해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그 오마주라는 말이 이제 그 기린다. 그쵸. 그 사람의 그 예. 영광을 기린다 뭐 이런 뜻인데 예. 그래서 그 오마주 시리즈가 나온 게 이제 93년도, 그러니까 83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예. 소노스 파베르가. 예. 93년에 어떤 쇼의 론치가 94년부터 이제 생산하기 시작한 건데, 예. 첫 번째가 바로 그 과르네리 오마주 북셀프 스피커였어요. 예. 근데 이 과르네리 오마주는 사실은 그 이탈리아 장인 계보를 보면은 바이올린 메이킹 스쿨이죠. 바이올린 제작 스쿨 학교를 보면 그 16세기 초 1505년에 그 안드레 아마티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쭉 이어오다가 예. 그 뭐 니콜로 아마티 예. 또 이런 예. 2세대 니콜로 아마티 3세대가 이제 있었는데 예. 이 요번에 설명한 이 세라피노 사실 예. 상투스 세라핀 이탈리아 말로 예. 그리고 뭐 서양 말로는 산토스 세라핀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스피커가 그 니콜로 아마티 3세의 니콜로 아마티의 영감을 받아서 그 베니스 그러니까 이 세라핀 스피커를 만든 그 산토 세라핀은 그 크레모노가 아니고 예. 이탈리아 베니스 예. 그 항구 유명한 그 예. 항구지요. 베니스의 장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계보를 따른 사람들 과르네리라든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전부 다 이 아마티 크레모나의 아마티 지방이었는데 예. 특이하게도 이 산토 세라핀은 베니스에 있었지만 예. 공방의 그 영감을 받아갖고 공방에서 뭐 진짜 스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서 이 오마주 시리즈가 그 바이올린 메이킹들을 갖다 기념하는 건데 특이하게 베니스의 메이커 이름을 땄다는 거. 예, 예, 예. 그리고 막내죠 이게 예, 가장. 예, 예, 오마주 시리즈에서는 이제 막내로. 예, 예. 그래서 2세대. 예. 2017년인가요? 그때 처음 나오고 예, 예. 트러디션 시리즈가 예, 예, 나오고 예. 2세대를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소너스 파베를 하면은 이 또 각 유닛들이나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네. 내용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런 또 고역이라든지 중역 그리고 우퍼에 대한 유닛 얘네들이 이제 어필하는 부분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마주 시리즈, 최신 오마주 시리즈는 뭐 10여 년 전부터 그 소너스 파벨이 근무했다고 하시는 예. 리비오 쿠쿠짜라는 디자이너가 다 이제 하신 건데요. 총 지휘를 해서 예, 예, 예. 수석 지휘 디자이너인데 예. 그분이 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트러디션부터 나온 건데 이 DAD 트위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네. 트위터에 뾰족하게 네. 가운데 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댐핑인데 댐핑을 뭘 막는 건데 뭘 막냐면 트위터가 굉장히 빨리 움직일 때 예. 트위터가 거꾸로 이 뾰족한 부분을 비롯해서 그 부분이 약간 뒤로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에서 확 이렇게 움직일 때 예. 그 코일이 움직일 때 뒤집어 역상이 일어나는 걸 예, 발견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소프트 도미니까 이제 부들부들하잖아요. 예. 고역을 재생해야 되니까 굉장히 얇은데 얇음으로도 생기는 그 스팀니스 딱딱함이 부족해서 생기는 역상 현상이 아주 미세하게 있었는데 그것조차 잡으려고 예.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딱 댐퍼를 부착한 거예요. 뾰족하게. 그래서 뭐 에로우 포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화살촉 같은 거를 갖다 달아놔서 고역을 더 아주 순수한 고역을 나오게 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 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예. 역시 이제 댐핑인데 이 내부 인클로즈 내부에 인토너라는 그런 기법을 썼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 예. 보통 고역하고 중역은 다 밀폐시키고 예. 스피커 제작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작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예. 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빼갖고 뒤로 그 덕트로다 공기를 뺄 거냐 예. 반작용되는 법칙을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뭐 알루미늄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밀폐시킬 거냐 이건데 이 중역이 밀폐되어 있는데 밀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일이 움직일 때 뒤로 이제 반사 공진이 나오는데 그 공진을 잡기 위해서 뭐 고밀도 우레탄 포민이 뭐 유리섬유 같은 걸 넣지만 우울도 넣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경우에 이 인클로즈를 떨게 하거든요. 그렇죠. 미세한 진동. 예, 그래서 그 있을 수 있죠. CSD라고 그 뭐 스펙트럴 디케이 같은 그 톤 그 측정한 걸 보면은 이 인클로즈가 공진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 예.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클로즈가 딱딱한 제품, 엄청나게 무거운 걸 쓰던가. 예, 예.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그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인토노라는 기술을 써서 안에 격자를 갖다 특이한 형태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 재질과 겹쳐져서 중역에 그 쓸데없는 왜곡 공진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기술을 썼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 베이스 기술인데 베이스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딱 잡아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새로 개발된 것 같아요. 예전 트러디션에 이어서. 그래서 베이스가 순수한 음을 나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에서 언급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게 지금 나중에 그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예. 이 뒤에 굉장히 딱딱한 그 알루미늄으로 예. 길게 프레임이 또 있어요. 예, 예. 프레임이 아주 강력하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굉장히 길쭉한 슬릿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예. 구멍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바로 덕트인데 예. 여기다 내놨어요. 얘네들이 이제 스텔라, 예.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라는. 예, 스텔스 그 스텔스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숨겨져 갖고 안 보이는데 울트라 플렉스는 뭐냐면은 이 덕트의 형상에 따라서 그 공기가 빠져나갈 때 그 덕트가 떨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항공기 날개를 단면으로 자르는 거를 에어로포일이라고 그러는데 예. 단면으로 잘라보면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밑에는 평평하게 하고 위에는 약간 둥그렇게 해서 압력차를 발생시켜서 뜨게 하는 건데 이 스피커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단면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모양에 따라서 덕트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더 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하단에 그냥 커다란 군용을 하나 네, 뚫어서 네. 단순하게 아니면은 둥그렇게 뚫거나. 뭐 후면 하단부에 또 널쭉하게 군용을 네, 뚫어서 이렇게 네, 저역을 네, 네. 이렇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예, 예. 길쭉하고 뒤에서 잘 보지 않으면 이게 구멍이야 할 정도로 잘 가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텔스란 말을 쓴 거고 그 모양과 형상을 다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공기역학적으로.
그래서 우포의 공기가 빠져나갈 때 예, 예. 저음이 풍성하게 나오면서도 덕트가 떨리거나 덕트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최소화하게끔 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스피커 크기가 작다 보면은 네. 저음이 저음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이 우퍼 사이즈가 얼마든 간에 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소노스 파벨 스피커도 임피던스가 아주 뭐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 스피커지만 예. 그래도 좋은 파워 앰프를 붙이면 예.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게끔 세심한 설계를 여기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또 보여지진 않지만 이제 사실 스피커가 네트워크 크로스오버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네. 그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쪽에도 뭐 나름대로 기술력이 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그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중에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스피커 설계할 때 뭐냐면 그 페이즈 위상인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이게 유닛이 4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4개 있는데 이 2개 우퍼가 서로 담당하는 주파수 영역이 달라요. 예. 이 맨 밑에 게 200Hz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는 240Hz까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지 그 40Hz를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8kg, 그 이상은 이제 중역이 담당하다가 2.8kg부터 고역이 담당해요. 그럼 이 유닛이 4개나 있는 경우는 플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유닛이 모든 걸 담당하니까 그렇죠. 위상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예. 위상의 사인파에서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냐 이거거든요. 예. 이게 4개가 다르면 예. 각각의 유닛이 담당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다른 거를 잘라서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시그널만 유닛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예. 일종의 그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예. 그 공학적으로. 예. 그래서 어느 주파수까지는 얘한테 보내고 예. 그 다음 주파수는 얘한테 보내고 다 잘라서 보내거든요. 예. 그 잘라서 보내는 그 네트워크 부분에 이제 커패스터와 인덕터나 저항 이런 게 쓰여서 네트워크 회로를 구성하는데 예. 그렇게 구성하는 것의 치명적인 어떤 필연적인 예. 물리학적 한계가 뭐냐면 예. 그 필터들이 모든 위상이 동시에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저역은 지금 뭐 한 사인파의 정점에 90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위에 요 부분 뭐 중역이나 뭐 고역은 또 뭐 180도에서나 아니면 30도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위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담당하는 영역이 틀리다 보니까. 근데 예. 음악이라는데 첼로가 이렇게 쫙 연주했는데 예. 걔 위상은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 그걸 녹음하고 트는데 예. 위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모든 스피커가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입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스피커 설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예.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 이 페이지 코히어런트, 그러니까 페이지가 위상이 좀 정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코히어런트하게 예.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말로는 이제 수작업 납땜 뭐 근데 예. 뭐 수작업이든 기계를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정성을 들였다는 거고 그 기술이 중요한 거겠죠. 미디씨님이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이론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봤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아유. 어쨌든 간에 뭐 훌륭한 그 외형, 진짜 보기 좋은 그런 외형과 완벽한 그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인 것 같고요. 네. 요 하단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요 트리거 부분에도 좀 특별한 기술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네. 트리거 부분을 트리거는 이제 뭐 바닥에서 진동이 올라올 수도 있고 스피커 자체 진동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렇죠. 내려갔다 이제 반사에서 튀어 올라와요. 그렇죠. 은근히 요 트리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올라오는 걸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반사돼 갖고 스피커를 또 때리잖아요. 예. 음파들이 때리니까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예. 한마디로 진동을 차단해줘야 되는데 예. 진동 차단하기 위해서 예. 그 요 알루미늄 슈즈와 이 스파이크와 요 트리거의 접촉 부분에 엘라스토머 같은 재질을 써갖고 진동을 막아주는. 예. 그래서 캔슬레이션 해주는 거죠. 진동이 제로라고. 예. 제로 바이브레이션 트랜스미션 전달한다니까 바이브레이션을 전달하지 않겠다. 예. 온전히 이 스피커의 진동만 그 공기 중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네.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완벽함을 굉장히 추구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소니파벨가
보기에 지금 실제 보시면 이 7 마감을 9번 칠했다고 그러죠? 예, 예. 원목 9겹을 뭐 이렇게 겹쳐서 예. 실제 그 보면 막 이렇게 원목 목공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목을 그렇죠. 완벽한 그 대칭으로 뒤틀림 없이 하려면 원목 재질이 엄청나게 오래 말린 재질이어야 될 뿐만 예, 예, 아니라 예, 예. 강도가 엄청나야 되고 그걸 또 9겹을 했으니 거기다 7도 9번 했다고 그래요. 라카치. 그러니까 라카치를 9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아름다워요. 원목 물론 뭐 이렇게 얇은 나뭇결이겠지만은 나무결 자연 나뭇결을 9번 이렇게 고착을 시키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뭐 9번의 이제 샌딩과 또 9번의 이제 브러싱 가공을 해서 네네. 완벽한 외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소노스 파베르 뭐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고 정말 하나하나 정말 의미 있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미디스님 아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네. 시연을 해보셨잖아요. 네, 한 몇 시간 들어봤는데요. 예. 전반적인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근데 이제 이 사실 맥킨토시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소리라는 게. 제가 예. 최근에 그 뭐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미노 수입에서 취급하는 그리폰 같은 앰프를 예. 제 집에 있는 그 ATC 150에 물려서 그 음악을 들었었어요. 아우 좋은 앰프죠. 그리폰. 한 예, 예. 4, 5일 정도. 예, 예. 그래서 좀 그리폰 앰프도 좋고 그래서 이제 들은 그때 처음 했던 음악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빌리 아일리시의 그 Happier Than Ever라는 앨범에 나온 그 Your Power라는 예, 노래라든지 또는 그 브라이언 브럼버그 베이스 주자죠. 예. 예, 그 우드라는 앨범이 있어요. 우드 앨범에 나오는 그 곡들. 예. 뭐 비틀즈의 곡을 그 리메이크해서 베이스에 컴투게더라든지 이런 곡들. 그다음에 뭐 그 비발디 4개 예. 연주 중에 까르미니올레 연주 중에 유명한 그 디복스에서 나온 앨범. 예, 예. 그 앨범에 그 가을 3악장, 여름 3악장 뭐 이렇게 패시지가 굉장히 빠른. 예. 그래서 저역, 중역, 고역, 그다음에 잔향을 얼마나 제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굉장히 새로운 스피커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냥 단순히 현악만 좋고 다른 음악에는 조금 부족했던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2000년도 초 중반에 예, 예, 예. 그런 그런 그 소노스 파베 스피커가 아니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 이 부분에서 기술들이,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전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들, 특히 오디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소노스 파베르 하면 현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편향돼서. 예. 근데 현대의 소노스 파베르는 절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뭐 현대 음악에서부터 뭐 팝, 락, 네네. 심지어는 뭐 요즘 뭐 좀 과격한 그런 비트 있는 곡까지도 네네. 좀 완벽하게 소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다양한 그런 장르를 얘만의 이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스피커고요. 아까 그 맥킨토시 앰프랑 소노스 파베르랑 네. 매칭하셔서 들어보셨거든요. 네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노스 파베르가 맥킨토시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맥킨토시 앰프랑 소노스 파베르 스피커 매칭 관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뛰어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맥킨토시랑 아마 소노스 파베르 그 매칭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 예. 모르겠는데 파인 사운드인가 하는 모 회사가 예, 예. 그 맥킨토시를 D&M 그룹에서 이제 넘겨받아서 인수하고 예. 소노스 파베르 원래 있고 그다음 프로젝트 오디오 뭐 수미코 카드리지 로텔 예, 이런 예, 회사를 산하에 있는 메인 회사를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튜닝이나 이런 거 할 때 로텔이나 예, 예. 맥킨토시를 썼겠죠. 더구나 예, 예. 하이엔드는 이제 맥킨토시니까 예, 예. 맥킨토시 제품을 써서 분명히 들어보고 튜닝했을 겁니다. 실제로 소노스 파베르 본사 그 청음실 가보면은 아. 맥킨토시 앰프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 스피커를 이제 테스트하거나 시연할 때 맥킨토시 앰프를 이제 메인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청음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까 잠깐 뭐 사석에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미국 뉴욕에 뉴욕의 네네. 16번가 가면은 그 하우스 오브 있죠. 사운드라고 전시 많이 있죠. 맥킨토시 그룹에서 만든 이렇게 전시 매장이 있거든요. 네네. 예, 뭐 제목 그대로 하우스 오브 사운드 이제 가정 내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네네. 환경을 이렇게 매장 내 이제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미리 예약해서 방문하시면 이렇게 매칭해서 맥킨토시랑 소노스 파베르랑 매칭된 그 음악을 이렇게 뭐 마음껏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파이 매니아에서
소노스 파베루 올 2024년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어필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뉴욕 가시지 않더라도 여기 분당 동천역으로 오시면은 이 소노스 파베루랑 맥켄토시랑 매칭된 네, 소리를 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이게 오디오라는 건 어쨌든 네. 뭐 기술 요소가 있고 해서 예. 자기가 듣는 소리에 의미 부여를 하고 아 이래서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네. 들어봐야 돼요. 예. 예. 청음을 해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고 예. 청음하는 사람의 개개인의 느낌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청음을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소리도 소리지만은 또 이게 사람이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가정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인테리어는 디자인도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엄청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맥켄토시 앰프와 소노스 파베루 스피커 최고죠, 최고. 뭐 어디 가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이제 존재감을 갖추고 있잖아요. 거다 뭐 예. 사운드 자체가 지금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단지 무슨 뭐 디자인 소품이 아니죠. 예, 예. 상당히 명품 부티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그렇죠.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 이만큼 정말 예뻐요.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를 갖춘 스피커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완벽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공간만 더 있었으면은 예, 예. 이걸 또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이 세트를. 너무너무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소리도 좋다 보니까 이 미디신님 한 8평 되는 제가 침실이 있었으면 이 거기다 오디오 매니아적인 그런 성향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서 이렇게 기계에 대한 욕심이 많으세요. 예, 예. 정신 차려야 되나요? 네, 하여튼 여기서 뭐 소너스 파베루와 네. 맥켄토시의 간단한 매칭 관계 그리고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